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지식 주만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은 신체의 한 70% 정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고요. 근육에는 한 7-80%의 수분이 들어가 있고 지방 조직에는 한 10에서 15%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육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근데 이 체내 수분의 5% 정도만 잃어도 결핍증이 생기고요. 10에서 15% 정도까지 수분이 소실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구성하는 게 대부분 물이다 보니까 출혈이 너무 과도해지면 사망하게 되는 이유가 수분 소실과도 관련이 일부 있습니다. 이 물이 그러면은 체내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세포가 대사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소화 흡수 되려면은 가수분해라 그래가지고 물이 소화효소와 같이 작용해서 그 영양소를 이제 잘라내가지고 흡수될 정도로 작게 잘라가지고 몸으로 들여오는 어떤 그런 게 소화 흡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산소라든가 영양소들이 혈액 내에서 운반돼야 되잖아요. 그 혈액을 이루고 있는 그 주요 성분이 바로 물인 거죠. 그리고 물을 통해서 이제 체온 조절, 수분을 발산하는 형태로 체온 조절하기도 하고 체내 여러 조직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윤활작용, 그리고 신체를 외부 자극에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 전해질들이 평형을 이루게끔 해주는 것도 물이 하는 역할이고, 체내 산염기 평형도 역시 물이 하는 역할이고, 오줌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설하잖아요. 그 또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개입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필수 영양소가 물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 개고양이가 생채를 먹었잖아요. 그냥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냥 먹었잖아요. 그 몸 안에 있는 물도 같이 섭취해가지고 수분 밸런스가 깨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건식 펫푸드를 많이 급여하시다 보니까 따로 먹는 물의 양이 부족해가지고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또 수분 밸런스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에 비해서 수분 조절 능력이 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분 섭취량이 적어지게 되고, 이는 이제 하부 요로기 질환을 야기하게 되고 그 요관을 막아가지고 급성 신부전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 항이인효 호르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같은 그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수분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 섭취량이 좀 중요한데, 우선은 적정 음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음수량은 강아지에서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나뉘어가지고 몸무게당 추천되는 음수량이 있습니다. 소형견, 그러니까 성견이 됐을 때 체중이 10kg이 안 되는 애들을 소형견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형견은 몸무게 1kg당 약 60ml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형견의 경우는 성견 체중이 10에서 한 25kg 정도 되는 애들을 중형견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몸무게 1kg당 약 50ml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견, 성견 체중이 25kg이 넘어가는 애들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약 40ml를 권장을 하고요. 고양이는 체중 1kg당 약 40에서 50ml를 권장합니다. 이 권장량은 하루 권장량이고 따로 먹는 물이 아니라 전체 섭취되는 음수량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습식사료를 섭취한다면은 그 습식사료에 들어있는 물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더하기 따로 먹는 물의 양을 합한 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음수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탈수라든가 초기 간 질환이라든가 콩팥 질환 등의 이제 질병, 또는 호르몬성 질환으로 쿠싱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그런 호르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다음 단요, 물을 엄청나게 먹는 거죠. 엄청나게 마시니까 오줌도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많이 먹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많이 먹는 거냐? 체중 1kg당 하루에 물을 100ml 이상 마시면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5kg짜리 강아지다, 또는 5kg짜리 고양이다, 둘 다 100ml 이상이면은 많이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ml 이상 하루에 마시면은 비정상적인 음수량이다 하시고 이제 병원에 내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수량을 다른 간식들하고 섞여 먹이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간식이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비만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소량으로 물에 섞어 가지고 주시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생수를 먹이면은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해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체내에서 중요한 미네랄들이죠. 그 미네랄들이 너무 적게 공급되면은 결핍증이 일어나고 너무 많아지면은 또 이제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생수 가지고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생수 자체도 너무 적은 양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나트륨이 너무 낮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은 차라리 소금을 뿌려주는 게 훨씬 낫지 생수에는 그러한 전해질들이 거의 안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줄 수는 없다. 강아지 이온 음료 먹이시는 분 가끔씩 계시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100% 흡수가 다 돼요. 100% 흡수가 되고 체내 나트륨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분을 좀 더 정체시키려고 그 수분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수의 예방에는 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탈수를 예방하는 목적이라면은 강아지 또는 고양이용으로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이온 음료를 조금씩 주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보통은 좀 물을 덜 먹어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량을 좀 보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또 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음수 보조하는 방법 또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